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환경연구자 한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먼저 콩나물을 키우는 시루 3개에 번호를 붙이고 1번 시루에는 아무 말 없이 물을 주고 2번은 짜증을 내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웃으면서 칭찬을 하며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결과들이 좀 달랐는데요. 말없이 물만 준 1번 콩나물은 보통 크기, 짜증을 냈던 2번은 비린내가 나면서 키도 작은 품질로 자랐고요. 칭찬을 했던 3번은 반대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최상품의 콩나물로 자랐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실험은 아니었겠지만요. 이 실험을 시도했던 환경학자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입으로 짓는 업, 구업이라고 하는데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기도 하는 구업이 그만큼 무섭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평생 예쁜 말만 쓰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보다는 우리 모두 기분 좋아지는 훈훈한 표현, 정감 어린 대화로 가득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성장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요즘에는 좀 성장 추세가 어떤가요? 네, 요즘 성장 추세는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보릿고기가 70년대 초반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네. 지금은 이제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먹는 것도 풍족해지는 만큼 키도 커지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키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2006년에는 여아가 평균 11.3세, 남자아이들은 12.1세의 2차 성장이 나타났고요. 2010년에는 여자아이들 평균으로 9.1세의 2차 성장이 나타났죠. 2차 성장이 빨리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몸이나 마음 여러 가지들이 좀 더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3년 출생자들은 14.1세에 초경을 했는데 90년대 출생자들은 초경이 12세로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인 키는 초경은 이전보다 빨라졌는데 성인 키는 이전보다 더 커지고 있는 큰 흐름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생리가 시작하면 네. 키 성장은 멈춘다 이렇게 좀 알고들 있거든요. 네. 이게 맞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생리하고 2차 성장하고 키 성장하고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요. 키 성장 같은 경우는 생리하기 전에, 예를 들어 2차 성장이 생리하기 전에 2차 성장이 있고 2차 성장 이전에
이제 키가 자라게 되는데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춘기 이전에 자라는 키가 있고 사춘기 스퍼트라고 해서 사춘기 때 급하게 자라는 키가 있고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도 자라는 키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춘기 이전의 성장은 또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뭐 이제 급하게 1차에 뭐 5cm에서 6cm가 성장하는 그 시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성장이 좀 떨어지고요. 네. 사춘기 이전에는 보통 5에서 6cm 정도 자라는데 성장은 제일 중요한 게 뼈 나이예요. 뼈 나이.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뼈 나이를 알려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2차 성징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피지이고 여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피지가 나타나고 엉덩이가 커지고 가슴이 발달하고 여드름이 생기고 음모가 나고 질분비물이 생기고 마지막에 겨드랑이 털이 생기는데 질분비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 이제는 생리할 때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속에 있는 뼈의 나이가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뼈 나이라는 게 네. 뭐 그러니까 흔히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네. 뭐 뼈가 사갔다 이런 건 아닐 거고 그 뼈 나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뼈 나이는 그 아이들의 성장 패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들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평균적으로 해당되는 아이들의 뼈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보는 거죠. 네. 성장판은 꼭 그 뼈의 끝부분에 있어요. 손가락에도 있고요. 그리고 큰 뼈들에도 있고 척추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곳, 손가락 끝에서부터 성장판들이 그 기존에 있는 큰 뼈와 같이 이렇게 붙어요. 네. 그러면서 성장판이 닫히죠. 그래서 이제 배우들 중에는 그런 배우가 있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보면 되게 키가 큰 사람 같은데 섰더니 네. 키가 작아요. 이 사람은 성장이 후성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손가락이나 다리나 팔에 성장이 된 게 아니라 척추에 성장이 많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앉은 키는 큰데 서 있으면 키가 작은 거고 어려서부터 성장이 잘 된 사람은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바디 쉐입도 좋고 몸매도 좋은 경우들에 해당이 되죠. 그렇게 이게 성장 나타나는 그 아이들의 평균 나이대에 해당하는 그 뼈를 가지고서 뼈 나이를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뼈 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봤을 때 네. 사춘기 이전의 성장이 말하자면 좀 우리가 원하는 그 다리가 긴 서구형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성장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의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사춘기 이후의 성장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기피할 수 있는 앉은 키가 큰 체형을 약간 유발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운동에서 보통 볼 때는 이제 성장은 계속 이렇게 위로 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위쪽을 바라보는 농구라든지 점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운동들이 되게 많이 되고 트램플린에서 이렇게 점핑하는 거 성장판 자극도 되면서 상하 운동 시켜주는 거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기세를 올려주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확실히 그 사춘기 이전의 성장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기는 하겠네요. 사춘기 이전의 성장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춘기 때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네, 얘기처럼 네, 네. 예, 사춘기 스퍼트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쭉 더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춘기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키를 자랄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성장판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네. 이제 그 정형외과에 가서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네. 성장판이 손가락까지 다 다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봐도 그렇고 논문을 봐도 손가락에서부터 다쳐 손가락을 주로 보는데 손가락이 다치고 그리고 큰 대퇴골이나 이런 데가 먼저 다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척추가 맨 마지막에 다치거든요. 척추하고 청골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다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여기를 보고서 치료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척추 측만증, 운동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래서 운동을 해주고 또 틀어져 있는 것들 바로 맞춰주고 세워주면 키가 조금 더 클 수 있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은 손가락부터 다치기 시작하는. 네, 작은 뼈부터 다치죠. 멀리 있는 데부터 네. 다치죠. 그러면 성장판이 어쨌든 다쳤다. 그러니까 네. 모든 부위가 다 다쳤다라는 전제하에 다친 후로는 아예 키가 크지는 않는 건가요? 틀어져 있는 뼈가 있다면 자세나 틀어져 있는 뼈가 있다면 그 뼈를 바로 세워주었을 때 네. 숨어있던 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cm 컸다고요. 40살 네. 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사실 성장판이 다친 뒤에는 크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사춘기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간단하게들 얘기할 때는 키는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키, 그리고 사춘기 동안에 자라는 키, 그리고 사춘기 후의 키를 얘기를 하는데 후에는 아주 좀 미미하기 때문에 앞에 두 경우를 가지고 포인트를 많이 두거든요. 네. 근데 사춘기 스퍼트가 먼저 시작되는 게 좋느냐, 아니면 나중에 시작되는 게 좋느냐, 뭐 이견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이제 사춘기 스퍼트가 조금 늦게 나타나면 그 사이에 자랄 수 있는 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춘기 스퍼트 동안에 자랄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클 거라고들 본인들 또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동문에 나온 것들은 보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 유전적인 부분이 한 80%를 차지하는데 그 유전적인 부분 외에 환경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자세나 또는 틀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풀어줘서 문제가 없도록 해줘서 숨어있는 키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치료하는 것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 한 70%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퍼트 1년 후에 초경을 하는데 30%는 스퍼트가 시작되면서 또는 그 이전에 초경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생리하는 것하고 성장하고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키는 크는 거는 스퍼트는 사춘기 스퍼트는 이거고 생리는 이거구나 이렇게 약간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뭐 아는 이제 주변 사람들은 네. 이게 좀 허풍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자기는 뭐 군대 가서도 컸다, 뭐 결혼한 이후에 뭐 키가 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춘기 이후에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뭐 저희 처형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에 미국 가서 키가 한 1, 2cm 컸고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키가 190이신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에 12cm가 컸어요. 테니스 선수였는데. 네. 그리고 저희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조카는 그 형님의 아들인 조카는 중3 때 키가 179.4였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94번째였는데 네. 고3 때는 3년 지났는데 0.5cm 컸어요. 179.9cm. 그 아버지 그 아들이면 키가 커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큰 키이긴 하지만 그쵸. 그 고등학교 가서는 별로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이나 또는 생활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전체 그 또래 집단들의 키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 키는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까지 많이 크고요. 고등학교 때는 평균 한 4cm 정도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남자랑 여자랑 네. 키가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또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근데 또 사실 또 어릴 때는 보면 여학생들이 또 월등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키 차이가 왜 생기는 건가요? 성징이 조금 빨리 나타나는 거죠. 2차 성징이.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는 남자애들이 조금 더 커요. 한 1.6cm 정도 큰데 태중에서. 네. 근데 이제 태어나서 사춘기 이전의 기간이겠어요. 사춘기 스퍼트가 나타나기 이전에 남자애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늦기 때문에 6.4cm 정도 더 크고요. 사춘기 스퍼트 동안에 남자애들이 6cm 정도 더 크고 골격도 좀 더 크고 그리고 후사춘기에서는 여학생들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키가 조금 줄어들어 전체 하면 한 12.6cm 정도 남자애들이 여자애보다 큰데 골격 자체에서부터 남자들이 키가 커요. 그 골격 전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큰데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5학년, 6학년 그 사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키가 좀 더 크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남학생들이 따라잡기 성장하면서 좀 더 여학생들보다 키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또 이제 사실 아무래도 뭐 네. 사춘기라든지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리라든지 뭐 그런 성적인 뭐 네. 성장과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그렇죠. 그런 네. 키와 관련된 성장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이 먼저 자라나는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숙이란 말이 일찍 익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기와 그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익어가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체격은 아직 어린인데 네. 뭐 8살, 9살 이런데 성기만 어른의 것이죠. 가슴이 발달해 있거나 음모가 나고 성기가 커져 있고 고환이 커져 있고 이런 경우인데 보통 네.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에 한 명 정도 나타나요. 생각보다 적어요. 네. 아주 적은데 그래도 그 경우는 이제 특발성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관심 가져서 지켜봐야 합니다. 네. 네. 그게 사실 만약에 그게
우리 아이에게 혹은 본인에게 좀 그런 발병이 되면 뭐 발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좀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렇죠. 친구들이 놀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 2년 정도 빨리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치보다 2년 정도 빨리 나타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8세 이전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유방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남자애들 고환 같은 경우는 세로 길이가 한 2.5cm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용적으로 4mm 이상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인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백인 같은 경우는 7세 이전에, 흑인 같은 경우는 6세 이전에 수정할 것으로 조금 그 기준을 조금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뭐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데요. 다문화 가정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기준치를 좀 변화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건강상의 뭐 문제 같은 건 없는 거죠? 아니요, 있죠. 그런가요? 보통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한 95%가 특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뇌의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난소의 무록이나 혹이나 이런 경우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면 신경과 선생님이나 부인과 선생님 또는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 전문의한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뇌하고 관련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2차 성징이 나타나려면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호르몬은 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거의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조기에 뭐 진단을 해서 좀 치료 과정을 거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호르몬 분비되는 걸 조금 낮춰주거나 아니면 억제시켜주거나 아니면 다른 호르몬 좀 더 분비되게 하거나 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호르몬 분비에 그러면은 키가 조금 더 자랄 수 있고 또 성징도 정상적인 형태의 때에 나타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기본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기저질환을 치료하면 정상적인 다른 여러 가지들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춘기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다고 해서 뭐 네.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체중 키와도 상관이 있나요? 급성장했다고 해서 상관이 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성장하고 나서 먼저 성장할 때 나중에 조금 적게 크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또 조금 늦게 사춘기 스퍼트가 늦게 됐을 경우에는 그 늦게 된 만큼 또 많이 자라거든요. 사춘기 스퍼트 기간 동안에도 아이들마다 자라는 그 키의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사실 최종 키를 네. 미리 예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측이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그냥 이렇게 다른 거 보지 않고 아빠 엄마의 키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건 조금 그냥 쉽게 계산하는 겁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키에다가 12.5cm를 더해서 아빠 네. 키하고 더해서 나누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 키에서 12.5cm를 빼서 엄마 키하고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키가 나오면 최소 이 정도쯤은 자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시작을 하는 거고 제일 엄밀하게 볼 때 키는 뼈 나이하고 상관이 많기 때문에 뼈 나이를 재봐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성장판이 닫혀 있는지 보고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턱관절이나 목뼈 1, 2번 틀어져 있지 않는지를 같이 체크해봐서 그런 것들의 밸런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보면 좀 막혀 있거나 틀어져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기허인지 혈허인지 또는 뭐 성장통이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서 소화기가 좋지 않은지 폐가 좋지 않은지 호흡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또는 뭐 긴장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치료해주면 잘하지 못했던 키들을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네.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보면 그러니까 남학생은 좀 어머니 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여학생은 아버지 키에 더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의 체질을 이론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부모 중에 한 명의 체질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네. 남자 아이들은 아까 전에 남녀의 키 차이가 한 네네네. 12.5cm, 6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키에다가 12.5cm를 더하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아빠 키에서 12.5cm를 빼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네. 좀 더 정확하게는 그건 참고용일 뿐이고요. 아. 그 성장하는 패턴 자체 내에서 이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엄마하고 아빠의 키가 작은데도 아이의 키가 180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한의대 교수님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계산법을 한번 뭐 실제로 해볼까요? 임의로. 네. 네, 그래서 뭐 아버지 뭐 여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해서 네. 아버지 키가 한 175 정도, 네. 그리고 어머니 키가 16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네. 네,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빠 키 175에서 12.5를 빼죠. 네. 그러면 162.5가 되죠. 네, 여기에다 엄마 키 160을 더하면 네, 322.5가 되는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아빠 키에서 계산한 게 160에다 2.5cm가 더 커졌잖아요. 그럼 네네. 2.5의 평균인 1.25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161.25 정도. 161.25 정도, 요렇게. 네. 근데 이게 좀 정확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냥 참고용으로. 요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성장이 더디거나 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대신 또 그럼 좀 뭐 성장이 끝난 다음에 얘는 뭐 아빠가 군대 가서 또는 대학교 가서 키가 커졌으니까 얘도 대학교 가서 나 군대 가서 키가 클 것이다. 또는 뭐 엄마 아빠가 키가 컸으니까 얘가 나중에 키 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쳐서 와서 뭐 키 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포탈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키 더 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뼈 나이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지만 거의 다쳤을 거고 거의 성장은 종결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안타깝죠. 근본적인 건 이제 뼈 나이가 뼈 어느 나이를 정도나. 봐야 되고 제가 권장해 드리는 뼈 나이를 기준으로 해보면 남학생들은 성장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최소 중앙 3, 네. 여학생들은 최소 중2 정도 전에 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도 보고 좀 더 나은데 그 이후에 하면 똑같은 투자를 했는데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디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막차 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제일 좋기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해주면 아이들이 체격도 커지고 그러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래 집단 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서도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말고 또 중학교 가면 아이들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애들이 이렇게 막 겨루기도 하고 뭐 힘싸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몸싸움도 하고 그러는 데에서 이겨내는 거 또래 집단에서 살아나는 법을 세우는 그런 사회적인 활동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좀 성장통 같은 걸 앓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성장통은 특별한 병이 없어요. 특별한 병이 없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요. 주로 네.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4살에서 10살 이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하체 쪽 자랄 때는 이때는 성장판이 많이 열려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리나 무릎 쪽으로 많이 아프다고 그러고 주물러 주면 낫다고 그러고 밤에 잘 아프다고들 하죠. 이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소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또 성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먹거나 또는 아이가 너무 많이 빠른 한 번에 너무 쭉쭉 자라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뼈의 성장 속도하고 근육의 성장 속도 차이 때문이라고 나타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이 주변의 신경들을 압박해서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게 나타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변비를 해결해 준다. 변비가 있다는 얘기는 오름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는 것조차 아깝다. 그런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뽑아가지고 써 먹어야겠다라고 우리 몸에서 얘기해 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혈액을 좀 더 보충시킬 수 있는 혈액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게 하고 즙이 좀 더 많은 걸 해주고 그런 걸 섭취하면서도 부족하면 이제 한약을 쓰고 그러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피부를 만져봤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복부나 막 가슴이나 등판 있는데 만져봤을 때 좀 너무 거칠다, 거칠거칠하다 이러면은 피부까지도 이렇게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 성장통, 다리나 무릎이 아프다, 주물러 주세요 막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약 먹으면서 치료하면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냐를 봐서 기운이 화한 건지 아니면 혈액이 화한 건지 또는 기운과 혈액이 같이 부족한 건지 또는 신장, 뼈가 약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걸 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보강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좀 성장에 방해를 되는 그런 좀 성장 장애들에 대한 좀 치료가 또 부모님들 입장에선 걱정이 되실 텐데 네. 좀 한방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세우는 경우들이 이제 평균보다 작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하위 20% 이내에 들어가면 이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어떤 각종 뭐 여러 가지 질환이나 아프거나 또는 만성적으로 뭐 기침이나 비염이나 아니면 복통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치료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진료 시에 2차 성징이 조금 빠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골 연령상에서 너무 좀 조기 성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이게 골 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좀 더 빨리 가서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만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 성장판이 빨리 닫혀요.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성장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가 반에서 제일 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갔더니 다른 친구들이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안 자랐어. 이런 네.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처럼 이런 경우에도 성장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자기가 뭐 모델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특정 직업이 되기 위해서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사례 중에 이제 음성틱이랑 운동틱이 뚜레증이 같이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만 10에서 11개월 됐는데 이 친구를 한 7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이런 문제들, 뇌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1.3cm만 자랐으니까 네. 이런 걸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잘 성장이 좀 어렵게 될 수 있죠. 장애되는 요인을 제거해 주는 거 이게 성장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박사님 또 이건 좀 의아한데 제 입장에서는 치아가 또 성장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 대체 치약에서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체 치약 하시는 선생님들은 치아 하나하나마다 네.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경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치아가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는 치아들 있는 분들 있으시죠. 교합이 되게 안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크라우딩 치아라고 하는데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척추가 좀 좋지 않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제가 치료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뀌는 동안에 교합이 개선이 되면서 한 1년 10개월 동안에 18cm가 자라죠.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이상 자라면 아주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고 1년에 10cm 이상 자라면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또래 집단에서 보면 40%였는데 63%로 146에서 164 정도로 성장했으니까 아주 좋아진 경우죠. 이 경우는 이제 치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진하면서 치아에 삐뚤빼뚤해져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면서 잇몸이 좀 더 커지고 하면서 나타난 그러면서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건 제가 치료해주고 하면서 턱관절 사이가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프리웨이 스페이스가 유지될 때 턱관절 옆으로 지나가는 9개의 내신경이 눌리지 않으면서 내신경과 척추의 상호 균형이 잘 되면서 큰 성장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또 주변에 보니까 복통을 호소하는 네.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려면 또 성장하려면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이게 원활하게 되고 또 먹고 마신 게 숨 쉰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섞여가지고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내가 먹은 걸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아픈 걸 없어지게 해줘야죠. 아프다고 하면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균형이 깨졌든지 간에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보고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것은 데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치료한 사례 중에는 6개월에 4일 모자라는 경우 동안 6.5cm 자랐어요. 이 친구는 성장 백분율에서는 앞에서 11%였었는데 치료하고 나니까 앞에서 23%로 증가하게 되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치료 끝나고 난 이후에 8개월 지나서 또 이제 그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이에도 한 8.5cm가 더 컸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컸네요. 예, 그래서 키가 155cm, 뭐 36%까지 되면서 체중도 조금 더 늘어나고 그랬죠. 이 학생이 체중이 5%였거든요. 네. 되게 마른 친구인데 네. 체중은 한 8%로까지 좋아졌죠. 결국 뭐 잘 먹어야 큽니다. 못 먹는 애들한테 키 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좀 잘 자야 되고요.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잘 자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됩니다. 네, 뭐 사례가 다른 게 있다면 좀 한 가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가락이 아파서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손가락 아픈 경우도 또 손가락 자체만이 아플 수도 있고 손가락을 지배하는 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피아노를 즐겨 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손가락 아픈 게 목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목을 같이 치료를 해줬죠. 네. 그리고 본인도 되게 키가 크고 싶어 했어요. 아빠 키가 한 17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11개월 사이에 치료하고서 11.7cm가 컸어요. 어. 그래서 치료 종결할 때는 아빠보다 네.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컸네요. 네, 그래서 이제 42%였는데 70%로 11개월 사이에 성장이 많이 커지면서 또 조금 통통한 체격이었는데 체격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했었고 엄마도 되게 뿌듯해했죠. 옷값 좀 든다고 그러긴 했지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비염이나 이런 다른 장기들이 또 성장과 연관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먹고 마시고 또 숨 쉬는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네. 자동차도 잘 굴러가려면 힘이 있으려면 공기가 잘 들어와야 될 거고 엔진의 연료가 제대로 잘 분사가 돼야 될 거고 연료가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 그 엔진에서 폭발된 게 미션을 통해 가지고 바퀴에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고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소변 자주 보는 게 네. 소변 방광에서의 근육이 너무 민감도가 너무 증가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건 또 뇌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뇌에 당분이 가지 못하거나 또는 방광 쪽에 너무 민감도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조금 이렇게 보충해주면서 뇌 민감도를 좀 떨어뜨려주고 그렇게 해주면 키가 많이 크게 되죠. 비염이랑 소변 자주 보는 것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어린이인데요. 이 친구는 6년 치료하면서 한 43cm 정도 컸어요. 평균 1년에 7cm씩 컸는데 네. 최근 1년 사이에는 한 9cm 정도 컸었죠. 그래서 성장 백분율도 70%에서 93%로 되게 커졌고 또 이 친구는 성적도 많이 오르고요. 네.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굉장히 큰 편이겠어요. 예, 아빠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시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장 치료에 대해서 뭐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박하입니다. 박하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박하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박하는 습기가 강한 충분한 들판에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박하 드셔보시면 느끼겠지만 이렇게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 나죠. 그게 네. 멘톨 때문에 그런데 박하사 사탕 우리가 잘 먹는 그 시원하고 조금 매운맛 나는 그것 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양 박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우리 거보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우리 동양에서 나는 박하가 조금 더 향이 진하고요. 이 향이 나는 것들이 보통 이게 뇌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소화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박하는 구취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네. 구취를 제거해주고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도 줄여주고 잇몸 질환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고 또 향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운동을 잘 시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또 멘톨 성분이 구강 내에 있는 침 분비를 좋아지게 해줘가지고 소화도 잘 만들게 해주고 그러니까 소화 불량 안 되는 분들한테 또는 많이 먹고도 좀 그윽하거나 좀 이렇게 좀 더부룩하거나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박하에 있는 성분하고 향이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박하차 드시면 식사 후에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이 멘톨 성분들이 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것들은 이게 발산시켜주고 조금 배출시켜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땀을 내게 해주고 또 시원하기 때문에 몸에 열도 내려주고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잘 자게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박하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좀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박하에 들어있는 멘톨이 폐의 점맥 분비를 촉진시켜주니까 점맥이 부족한 경우에 촉진시켜주면 공기 중에 있는 노폐물이나 먼지가 흡입됐을 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 돼서 기관지 질환이나 또는 폐의 점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들에 도움이 되죠.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거나 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박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기관지 질환, 폐 건강 또는 좀 코가 좀 건조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염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네. 박하 향을 맡으면 일시적으로 코가 뚫리기도 하고 코 점막에 붓기도 가라앉혀주고 비염 증상도 완화시켜줘. 이게 이제 시원하면서 향이 있어서 날려주니까 붓는 것도 줄여주고 가볍게 해주는 그런 기운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날려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좀 체액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모유를 먹이는 분들이 그런데 모유의 재료가 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모유가 조금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좀 좋고요. 물론 이제 아주 소화가 안 될 때는 조금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또 박하가 향기가 강하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우려내면 향이 다 달아나 버리죠. 보통 우리가 요리하면서 파를 맨 나중에 넣잖아요. 네. 예, 또 동일합니다. 약을 먹거나 또는 차를 마실 때도 향이 있는 것들은 너무 오래 달이거나 너무 긴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끝에 마시기 전에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짧게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박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98이고요. 네, 몸무게 68, 네, 나이는 58세입니다. 네.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신가요? 저는요, 네, 그 소변을 보는데, 네, 소변 색깔이 아주 짙어요. 네, 제가 그 소변 예전에 봐온 거랑은 확연히 틀리고요. 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흡수가 납니다. 아, 소변색이 짙으시고 거품이 많으시다. 네. 예. 소변 보는 근데 횟수, 네, 예, 전에 네, 한번 제가 그 소변 상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비뇨기과를 갔어요. 네. 비뇨기과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시던가요? 비뇨기과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전번에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염증 소견이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치질이 있습니다. 아, 치질 있으시고요. 혹시 네. 이전에 뭐 앓았던 질환이나 아니면 드시고 있는 뭐 약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만성 간 질환 약 먹고 있습니다. 아, 예, 만성 간질환 약 드시고 계시고 혹시 뭐 예. 수술 받으시거나 뭐 다른 건 또 있으신가요? 수술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아, 네.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발목 관절 고정 수술이요. 발목 관절 수술 받으셨다고. 네. 아, 발목이요. 그러면 발목을 이렇게 앞뒤로 숙이고 젖히고 하는 거 괜찮으세요?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긴 근데 한데. 그냥 걷는 데를 별로 모르는데 약간 삐끗한다든가 네. 잘못 앉으면 아직 아프긴 해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이제 보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물 드시는 양은 하루에 한 몇 컵 정도 드시나요? 물이나 물을 주스 많이 먹어요. 1리터 한 병 반 정도 먹습니다. 1리터로 한 병 반이요. 예. 예. 소변은 하루에 그럼 몇 번 정도 보시나요? 수면 자주 보죠. 10번 이상. 10번 이상이요. 약간 문제가 예. 있긴 하시네요. 보통 이제 소변 보는 횟수는 물이나 음료수 같은 섭취하는 양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 7번 정도, 7컵 정도, 200cc 컵을 기준으로 해서 한 7컵 정도 드시면 7번 정도 보시고, 뭐 10컵을 드시면 예. 10번 정도 보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드시는 예. 양에 비해서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이나 방광 자체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비뇨기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쪽은 패스. 그러면 이쪽을 지배하는 방광 같은 경우는 허리뼈 3, 4, 5번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쪽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상부경추, 목뼈 1, 2, 3번하고 뇌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예. 치질도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치질도 예. 심하고 소변 색깔도 진하면 이건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간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 예.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도 시켜주고 또 필요한 혈액들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나 했을 때 그 해독시키기 위해서 간은 대장이나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진액들을 끌어와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장 예.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변비가 심하거나 또는 치질 같은 거 스트레스 받는 게 생긴다면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예, 박사님. 네. 처음 거품 나는 게, 당뇨에도 관련이 있습니까? 당뇨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일 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당뇨 있을 때도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제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건 좀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간 질환이 있으시니까 방광 쪽에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간으로 인해서 예. 생기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아, 그 염증이 어디서 생긴 예. 거냐를 보고 그 예.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곳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소염제나 뭐 염증을 줄여주는 한약이나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 구조적인 부분에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뼈 3, 4, 5번의 문제, 목뼈 1, 2, 3번의 문제가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예민한 분들, 신경 많이 쓰시고 이런 분들은 그 예민한 부분이나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을 조금 조절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선생님처럼 발목 관절을 고정시켜주는 수술을 하면 발목은 해당 그 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앞쪽이나 또는 옆쪽이나 뒤쪽이냐에 따라서 경락이 지나가는데 그 해당 경락에서의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앞쪽으로나 뒤쪽으로 잘 굴곡이 잘 안 되면 굴곡 신전이 잘 안 된 경우는 위하고 연관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가까운 한의원이나 예, 신경과 예, 쪽이나 말씀하시죠. 뭐 아니면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진단을 같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 한의원 쪽으로 가세요. 네, 네. 선생님 참고하셔서 뭐 가까운 예. 한의원이나 가셔서 뭐 좀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저희 손주인데요. 아, 네. 그럼 손주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키는 11.46이고요. 네, 몸무게는 22kg예요. 네. 나이가 7살, 남자아이.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지금 다름 아니라 저희 네, 손주가 네, 밤에 자다가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 침대를 걸어 다니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또 이렇게 막 무슨 말도 하고 그런 게 한 4살 때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안 없어지네요. 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이야기를 하면은 모른다네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서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몽유병 증상 같네요. 또 다른 먹는 건 어떤가요?
먹는 거는 지가 좋아하는 거는 잘 먹는데 좀 입이 좀 짧아가지고 좀 네. 편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그리고 네. 예, 4살 때부터 네. 감기가 좀 자주 오는데 네. 주로 목 감기가 오더라고.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감기 걸리고 비염도 있고요. 편도도 잘 그래서 걸리고. 열이 나면은 네. 그게 치료가 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1년에 꼭 2-3번씩 입원을 해야지 열이 떨어지고 경기도 한 번씩 하고 네. 1년에 한 번씩 경기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감기도. 머리에 땀이 많이 나요. 머리에 땀도 많고요. 그리고 잠을 깊이 네. 안 자고 이게 잠이 없어요. 별로. 낮에도 그렇게 뭐 잠을 많이 안 자고 네. 밤에도 그렇게 뭐 잠을 그 깊이 안 자면서 또 오랫동안 안 자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더라고.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잠도 깊이 못 잔다. 예. 예. 예민한 아이죠. 성격은 굉장히 활발하고 예. 굉장히 쾌활하거든요. 예.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잘 움직이고 아주 이렇게 예, 너무 움직여요. 예. 예. 말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렇죠. 네. 예. 말도 잘하고 뽀시락뽀시락거리고 잘 날아다니고 예. 막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고. 예, 궁금하고 막 네. 굉장히 막 오지랖이 넓고 네. 그렇죠. 아기 때부터 네. 예, 그건 안 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밤에 이게 자는 거 하고 그 손잡은 얼굴색이 좀 흰 편이 아닌가요? 흰 편이에요. 흰 편이죠. 약간 네. 역삼각형일 가능성이 좀 더 예, 많은데.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체격도 그냥 보통이고요. 네. 키도 보통. 네. 이 손자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예민한 경우 같거든요. 그리고 생김새로 보면 이게 역삼각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천수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아래쪽이 조금 약하기 쉬운 타입이에요. 뼈가 약하기 쉽고 혈액이 부족하기 쉬운 타입이고 잘 먹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뼈가 약하다고요? 그러기 쉬워요. 예. 쉽다고요. 그 응용력이나 개발하거나 새로운 거 만들거나 뭐 사람들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데 예, 물론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예, 자기에게 물론 꽂혀가지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 하기 쉬운 타입의 어린이라고 집중력 보여지고. 굉장히 또 좋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보통 조금만 걸으면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보통은 잘 그래요. 근데 예. 이런 친구들은 이 감기 잘 걸리는 거 이거 조절해 주면 돼요. 감기 잘 걸리고 감기. 열경련하고 그러는 게 이제 목류병처럼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 거의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감한 거 이런 걸 조금 줄여주면서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쪽에 한약 먹고 치료해주면 좋아져요. 목도 약간 틀어져 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예민한 친구이긴 한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감기가 잘 걸리고 또 편도선이 잘 붓고 하는 친구들이 열 감기 잘 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열감기. 자다가 머리에 일어나가지고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쵸. 밤에 자다가 땀 많이 오고 열이 땀이 나면은 머리는 나거든요. 그쵸. 열이 올라가니까 머리에서 땀이 나는데 그러니까 목 주변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편도선이나 아니면 열 감기가 잘 걸리는데 이런 친구들은 한약 먹으면 정말 잘 자라요. 그리고 좀 더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감기도 적게 걸리게 되고 그러면 그 뛰어놀거나 하는 것만 아니라 집중력도 좀 더 좋아지고요. 전체적인 성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미역이나 김 종류의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먹이시는 게 좋고, 해조류나 해산물 종류들 많이 먹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좋아. 그거를 김 같은 거 좋아할걸요. 밥을 안 먹을 정도거든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자기 입맛에 맞거든요. 잘 네. 먹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붕붕 이렇게 뜨는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혀주고 그 침잠 시켜주는 잠잘 때 음악 같은 걸 조금 차분한 음악 같은 거 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기도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108배 운동 같은 거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것 또는 좀 그런 쪽에 하는 운동이나 음악이나 색깔도 조금 푸른 색깔 이런 것들 많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기운을 가라앉혀줘야 가라앉혀주는 거. 되겠구나. 독서하는 것도 기운을 좋아요. 가라앉혀주는. 네.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한약 먹으면 좋아요. 잘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손세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